근데 감기라고 하면 그냥 잘 먹고 쉬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면역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자꾸 치료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독하다 해도 29세 이하의 사망자는 없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기초 면역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항암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방사선까지 다 했는데 이제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일단 뭐 다른 치료는 이제 뭐 하시면 좋지만 나는 그런 건 안 하고 싶고 내가 그냥 집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을 기르고 고기, 그러니까 단백질을 풍부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강조 드리는 게 몸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의지 표현을 하신다고 막 힘든데도 운동하시고, 먹는 것도 좋은 것만 먹으려고 가려 드시고, 수면제가 중독된다고 해서 안 먹으려고 하고, 간독성이 있을까봐 안 먹고 이러시는데, 사실 수면제 정도 가지고는 간독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간독성 때문에 위험한 거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아니면 이런 천연 재료를 이제 과했다던가 우려냈다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간독성이 심하죠. 그리고 당연히 항암 치료 이런 것들도 간독성이 강한 것들이고, 그러니까 수면제나 진통제 먹었다고 간이 더 나빠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아프면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이제 요 시기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 이 시기에는 진통제나 수면제를 저는 적극적으로 드시라고 좀 설명을 드려요. 부작용이 물론 있으니까 부작용을 잘 피해서 몸을 안 아프게 해주라는 겁니다. 편하게 해주라는 거죠. 수술 후에 일주일도 어쨌든 그분의 인생이잖아요. 일주일을 편안하게 지내면서 삶의 질 관리를 해야지, 수술하면 원래 아픈 거니까 참아야지, 뭐 약 먹거나 주사 맞으면 다 독이야,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아. 물론 그분의 신념이기 때문에 뭐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건 몸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이 운동을 하실 때 만보 걷기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시거든요. 맨발 걷기나. 미국에서 걷기를 많이 하라고 나온 거는 대상이 잘못됐어요. 미국에서 걷기를 많이 하라고 나온 대상은 고도 비만 환자들에게 나온 겁니다. 그분들은 아예 움직이질 않으시니까 제발 걷기라도 하세요, 이런 의미로 걷기가 좋다고 한 거지. 물론 안 걷는 것보단 낫죠. 근데 암 환자들은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걷게 되면 근소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걷기 운동은 젊은 층이 해야 되는 거죠. 다이어트나 이런 걸 위해서. 나이 든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몸 키우시는 분이 많잖아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하체 운동을 했다, 하체 근육 운동을 했다 하면 내일은 하체 운동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근육을 쉬게 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줘야지 근육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몸에 좋다고 산을 매일 타고 이런 걸 하신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근육이 생장하겠지만 암 환자처럼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히려 근소모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분은 상쾌해질지 몰라도 체력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기, 그러니까 단백질을 풍부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콩은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은 원래 육식성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학자가 우리 사람은 맹장이라는 게 있죠. 근데 맹장에 그 충수 꼬리가 있잖아요. 맹장은 되게 조그맣게 있고, 근데 이게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 포유류에 다 있는데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소가 있겠죠. 소는 위장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뭐 되새김질도 하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풀에 영양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소는 풀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소는 풀을 발효시켜서 만든 지방산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대새김질도 하고 맹장도 길거든요, 소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초식성 동물들은 먹고 나서 계속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효가 되니까.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맹장이 없죠. 맹장이 사실상 쇠퇴화되어 있죠. 그 이유는 인간은 육식성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풀을 많이 먹어야 된다, 막 그래야지 건강하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말도 일부 많습니다. 그래서 곡류를 좀 줄이고 곡류를 먹더라도 이제 원시 상태의 곡류, 원상태의 곡류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백미보다는 현미를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야채도 뭐 같이 먹어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인 영양소고 효율적인 거는 육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성 이런 환상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건강을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살 빼는 방법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면역을 기르는 방법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 육식성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해야 됩니다. 암 환자들은 그래서 먹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면역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는 감기나 뭐 기타 뭐 로타 바이러스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안 걸리려면은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되죠.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 만나서 어디도 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게 되잖아요. 그때도 내가 면역이 괜찮으면 그런 바이러스를 쉽게 이겨낼 수가 있죠. 어떤 약으로 뭘 이겨낸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내 면역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항암할 때는 극단적으로 조심을 하셔야죠. 아예 노출을 안 하는 쪽을 해야 되는 그건 특수 상황이니까. 근데 그 외에 뭐 방사선 치료라던가 항암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력을 기르고 물을 잘 안 드세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러신데 이뇨작용이 있는 어떤 차들 있잖아요. 보리차나 이런 거는 드셔도 괜찮은데 약하게 드시거나 그걸 드시고 물을 더 드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뭐 커피 좋아하시면 드셔야죠. 드셔야 되는데 드시는 걸 알고 물을 더 먹어야지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드시다 보면 물량이 1리터를 넘게 되면 계속 소변을 가게 되거든요. 그럼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내가 목표한 물의 양의 절반을 먹는 겁니다. 기상 후에 물 2컵을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하셔도 굉장히 이제 면역이 많이 좋아지죠.